오늘 미니 강의는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이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난번에 이 턱관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은 디스토니아라고 알려진 질병인데 네. 우리말로는 근긴장이상증 아, 또는 사경증이라고 불려지는 네. 이 희귀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근긴장이상증은 목에 가장 많이 흔하다 해서 이제 사경증, 고에 기울어지면서 돌아가는 데서 네. 사경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보통 디스토니아라고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질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 어느 일부분이나 또는 전체 쪽에서 비정상적인 근육의 어떤 경련 수축 같은 게 일어나면서 몸 전체가 통제 불가능해지는 질병입니다. 네. 이 질병이 심해지면은 일상 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는데요. 네. 이 질환은 주로 이제 고개가 뭐 어느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뒤로 넘어간다든지 또는 고개가 떨린다든지 또는 뭐 팔다리나 어느 부위가 뒤틀린다든지 등 전시나 또는 국소적인 여러 군데에 이제 경련 수축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심할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 또는 전신에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디스토니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척추가 측만돼 있다든지 등이 굽어있는 후만이 있다든지 디스크나 어떤 또 통증 질환 그리고 다양한 전신 질환을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한 고통이 동반되는 좀 난치병 같은데요. 예. 이런 질병이 왜 생기고 또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발병 원인과 치료법이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현대의학 쪽으로 밝혀진 어떤 일부분의 원인을 본다면은 유전적인 소인 또는 교통사고 같은 어떤 외상 네. 그리고 원인 불명의 뇌병변 등이 즉 후천적인 어떤 원인이 이 발병될 수 있다 하는 일부만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의 치료는 항콜린제나 근이완제 그리고 신경안정제나 보톡스 등이 사용되고 있고 네. 좀 심할 경우는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더 심할 경우에는 이제 뇌에 센서를 이식하는 뇌 심부 자극술이 현재 임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작용 등의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아직까지 정복되어야 될 희귀 난치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이 근긴장 이상증을 원인을 어떻게 좀 보고 치료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 클리닉에서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다시피 네. 1, 2번 목뼈 경추인 환축추의 아탈구를 인한 뇌신경계 이상으로 보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턱관절의 불균형에 의해서 뇌에 가해지는 중추신경계 이상 이런 것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미 정상으로 회복된 이 디스토니아 사경증, 네. 근긴장 이상증 환자의 수백 명 이상의 임상 치료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일부인 한 몇십 사례는 이미 영문 자막 처리한 이제 비디오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환자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현대의학에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질병이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치료가 되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물론 모두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비록 천안이라는 소도시에 조그만 어떤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지만 네. 이미 수십 개국의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도 한 달에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대여섯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경증 환자, 근긴장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은 항상 영어, 러시아, 또 일본어 동시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외국인 담당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날마다 해외에서 문의하는 외국인의 어떤 전화 상담이나 이 메일 상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해외 환자까지 유치하고 계시다니까요. 참 놀랍고 계속 듣고 싶어지는데요. 박사님, 이 근긴장 이상증이 어떤 형태의 질환인지가 참 궁금해집니다. 예, 라디오 생방송이기 때문에 청취자분들께는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를 유튜브에서 근긴장 이상 또는 사경증, 디스토니아라는 용어를 써서 확인하면은 네. 전 세계 환자들이 자기 증상을 직접 올리는 여러 유형의 디스토니아, 즉 근긴장 이상증 영상을 직접 화면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처음에 제가 증상을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디스토니아는 전신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근육의 경련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근육이 떨린다든지 고개가 떨린다든지 또는 고개가 좌측 우측 어느 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제겨진다든지 네. 또 턱만 떨리는 경우도 있고 얼굴 근육만 떨리는 경우도 있고 또 혀만 움직여지는 경우도 있고 한쪽 팔만 또 저절로 움직여지는 이런 디스토니아 근긴장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서 나타날 때를 국소성 디스토니아, 포컬 디스토니아라고 하고 두 군데 이상에서 디스토니아가 한꺼번에 나타날 경우를 전신성 디스토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디스토니아는 경련이 동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련성 디스토니아냐 비경련성 디스토니아로 구분되기도 하고 네. 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느냐 후천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생겼느냐에 따라서 선천성 또는 후천성 디스토니아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희귀 난치 질환의 일종이죠, 이게. 예. 근긴장 이상증, 사경증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 클리닉은 이 디스토니아 치료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즉 1, 2번 목표를 환축추라고 한다 했는데 네. 환축추와 이제 턱관절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정상화시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환축추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네. 전신 척추의 자세 교정, 훈련 등을 통해서 뇌신경계 이상을 해결해 줌으로써 디스토니아 환자의 저희 클리닉에서는 한 85% 정도는 완치되거나 호전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서로 아주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인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준다면은 근긴장 이상증은 물론 이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전신의 다양한 여러 가지 척추 디스크 통증 및 척추의 후만이나 측만 네.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나 턱관절 장애 등 다양한 일반 질환까지도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미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제가 직접 고안하고 체계화시킨 FCST라는 치료법, 즉 턱관절 균형요법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 이상의 국내 또는 해외 디스토니아 환자들을 비롯한 그 이외에 각종 난치성 질환, 네. 만성 질환 환자들을 턱관절 균형요법을 통해서 좀 더 색다르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턱관절 균형 요법으로 치료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턱관절을 어떻게 균형을 좀 맞춘다는 것인지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두 번에 걸쳐 그래서 턱관절의 중요성에 네.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턱에는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가 자그마치 양쪽 각각 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 이 9개 뇌신경은 주로 이 신경 중에서 5번째 뇌신경인 3차 신경이 이 디스토니아에 주관하고 있는데 네. 이 신경이 턱관절에서 어떤 부정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신경 분지가 직접 뇌 줄기에 부정적인 이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턱의 불균형으로 네. 틀어진 목뼈 1, 2번 경추가 옆에 그 신경근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네. 그 신경근의 압박에 의해서 또 부정적인 시그널이 뇌 줄기에서 다시 2차적인 부정적인 시그널을 증폭시키게 되고 이게 중추신경에 또 이상을 유발시키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턱에 좁아진 디스크 공간을 네.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턱관절에서 눌리던 뇌신경이 압박에서 해방되면서 네. 이 뇌신경이 잡아틀던 경추 1, 2번도 놓아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속을 지나는 뇌줄기가 비틀리면서 해방이 되면서 네. 턱과 1, 2번 경추에서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꺼지면은 중추신경계가 안정을 찾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경련 또는 수축되던 근육의 긴장의 성증이 치료되는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 이 턱관절의 균형을 통해서 중추신경계의 안정화를 시킴으로써 치료가 된다고 보면 될 텐데 예. 이 턱관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건가요? 예, 턱관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턱관절의 좌우 디스크 공간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네. 맞춤형 또는 표준형으로 이루어진 구강내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치 맞춤형 특히 환자의 구강내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맞춤형 장치는 네. 말 그대로 이제 턱의 좌우의 수평 또는 좌우 중심, 전후 중심, 상하 중심 등을 맞춰서 그 맞춤식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장치인데 표준형 장치와 같이 어우러져서 네. 여러 가지 그 환자마다 구강 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구강 구조에 맞게 또 미리 만들어진 범용 표준 구강 장치가 같이 임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가지 형태의 구강 장치만 사용을 하게 되면 치료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치만 착용된다고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네. 반드시 장치를 착용하고 해야 될 몇 가지 운동법, 훈련법, 그리고 스트레칭 등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장치를 착용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양쪽 턱에서 발생되는 9개의 뇌신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꺼주는 거죠. 네. 그러게 되면은 뇌줄기에 가해지는 신경의 교란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또 1, 2번 경추가 제자리로 가면서 1, 2번 경추 쪽에서 가해지던 부정적인 시그널도 꺼지면서 이제 뇌로 통하는 대후소근의 통로가 정상 통로가 만들어지고 뇌 신경계가 안정화되면서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렇다면 이 구강 장치 말고 어떤 치료를 또 해야 되는 건가요? 구강 장치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요. 네. 특히 저희 클리닉은 최적화된 여러 가지 치료법과 다양한 운동법, 그리고 훈련법, 심리요법 등 다양한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요법도 있군요. 예, 그렇군요. 치료가 되고 있고요. 특히 턱관절의 균형을 위해서 구강장치를 착용하더라도 네. 사경증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고 경추, 흉추, 유추, 골반이 정상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정법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손으로 1, 2번 경추를 정상으로 교정해서 집어넣어주는 네. 추나요법, 즉 경추 교정 테크닉이 있고 네. 또 비틀린 골반을 정상화시켜줄 수 있는 골반 교정요법, 또 두개골부터 엉치뼈 천골까지의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두개 천골 교정요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외에도 척추가 정렬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스트레칭 및 운동법 등이 병행되어야지만이 가능해집니다. 네. 특히 필수적으로 파워워킹, 좀 힘차게 걷는 네네. 운동이죠. 파워워킹이나 러닝 등을 통해서 뇌와 척추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몇 가지 운동요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침이나 한약요법 등
침부항 한약요법 등 한약적인 여러 치료법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 치료 효과는 상승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가 병행돼야지 비로소 치료가 될 수 있는 희귀 난치병입니다. 그렇군요. 이 근긴장 이상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환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사경증 또는 근긴장 이상증이라고도 불리고 또 디스토니아라고 불리는 이 질병은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강내 장치를 이용해야 하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사경증이라는 난치병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구강장치를 착용하더라도 척추와 신경계 구조가 정상 구조로 변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고 또 훈련법이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치료가 가능하고 여기에 심리적인 치료법도 병행되고 한약적인 여러 치료법이 보완되었을 때 비로소 치료 가능한 난치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에 앞서서 예방이죠. 그렇죠. 그래 희귀 난치 질환이든 또는 일반 질환이든 모든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평상시에 잘못된 자세 습관 등을 빨리 고쳐야 되고 네. 또 평소에 올바른 파워킹과 스트레칭을 또 뛰기 등의 운동을 통한 건강한 신체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파워워킹과 러닝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예, 특히 이제 파워워킹은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파워워킹을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힘차게 걷는 네. 운동, 걷는 보행 운동 또는 일명 헬스워킹이라고도 하고 일명 피트니스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파워워킹은 특히 시속 1시간에 6km에서 8km 속도로 걷는 것을 말하는데 이 속도로 걷게 되면은 뇌 기능이 활성화되고 척추 구조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1시간 정도의 파워워킹은 어떠한 보약보다도 더 좋은 자가운동법이자 또 유산소 운동법이 되고 모든 질병의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파워워킹 자세가 예. 어떻게 걷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파워워킹의 자세는 보통 이제 손을 이 계단을 말듯이 가볍게 쥐고 네. 자연스럽게 쥐고 손이 가슴 높이까지 오도록 네. 이 힘차게 걷는 것인데 네. 이 손이 뒤로 갈 때는 골반 쪽까지 가게 되겠죠. 이거 손을 보통 파워워킹하면 팔을 폈다 물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팔은 이 직각인 상태에서 L자나 V자로 해서 네. 이 각도를 유지한 채 이 손이 가슴 높이까지 네. 또는 이 엉치까지 가도록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파워워킹 시 반드시 걸을 때는 발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이 닿는 순서로 힘차게 걸으면서도 특히 보폭은 네. 자기 키에서 한 100cm를 뺀 보폭이 가장 적절한 보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파워워킹을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파워워킹 할 때 뭐 욕심이 앞서서 네. 자기 체력에 맞지 않게 너무 무리하게 많이 간다거나. 그렇죠. 걷는다든지 너무 빠르게 걷는다든지 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 자기에 맞게끔 이제 운동 시간, 운동 거리, 또 보폭, 속도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네. 또 이 파워워킹 할 때 만약에 러닝머신에서 한다면은 손잡이를 잡고 걷는 경향이 있는데 네. 손잡이를 잡지 말고 몸에 있던 유산소 또 칼로리 소모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냥 잡지 말고 걷는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보폭도 넓게 걷는 것보다는 짧게 해서 빠르게 걷는 것이 좀 좋다고 보겠고 또 운동 전후에 안전하게 위해서 한 5분씩은 스트레칭을 해서 좀 더 근육과 관절에
풀어주면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주제에 대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주제는 근긴장 이상증 네. 또는 사경증이라고 표현하고 디스토니아라고 표현하는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만일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턱의 균형을 통해서 뇌 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주고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도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미 디스토니아 사경증 환자가 10,000명에 1명꼴로 이미 수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 턱이 저절로 떨린다든지 얼굴이 떨린다든지 또는 고개가 돌아간다든지 고개가 흔들거린다든지 네. 손이 떨린다든지 팔이 또 저절로 움직여진다든지 몸이 뒤틀린다든지 이렇게 전신에 어떤 근육의 긴장이나 수축 경련이 있는 경우는 이 병이 사경증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사경증은 MRI, CT 찍어서 나타나는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의 증후군을 가지고 진단하는 병입니다. 이런 분들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추신경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희귀질환으로 인식하시고 네. 턱관절 균형요법, 즉 FCH라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을 예방하고 또 이런 질병에서 치유되는 지름길은 하루 1시간 이상 파워워킹을 통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척추가 정렬되게끔 하는 방법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근긴장 이상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